자, 드디어 인큐베이터로 왔어요. 자, 이게 아직 보온이 안 됐으니까 소도 다시 올게, 아가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의 김지연 교수라고 합니다. 아동간호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아동간호학 이론 수업과 아동간호학 실습,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실습 중에서 아동간호와 관련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저희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자원봉사 사람을 좀 모집하셨어요. 그때 배정받은 부서가 신생아실이었어요. 그때도 한 800g 된 아기였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되게 멋있었고, 일반 병동보다는 그 정말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아이들을 옆에서 좀 돌보고 싶다,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 저 아이가 37주 3일이어서 다행히 이제 미숙아는 아니고 만사가로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출생한 당시에는 상태가 좋았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좀 보온이 필요해서 다시 인큐베이터로 지금 넣어줬습니다. 워낙은 옷을 벗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체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보온시킨 상태로 포대기를 좀 덮고 있을 거고, 추후에 제가 다시 체온 측정하고 온도 조절해줄 예정입니다. 진짜 환자 옆에서 아이들 돌보는 걸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그냥 일반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좀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쌓고 싶어서 아동간호학으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고, 대학원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때 임상 실습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면 오면 참 좋을 텐데, 실습 나가서 이런 걸 좀 더 많이 관찰하고 가면 간호사가 돼서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이제 설명도 많이 해주고 퀴즈도 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다가와서 한번 손 씻고 심천맥발 좀 들어보라는 도 지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 가르치는 상당히 재밌었고요. 일단 다양한 구성원들이 옵니다. 여러 구성원이 섞인 게 장점이죠. 같은 간호학 학생이어도 단일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때로는 뭐 현역도 많이 들어오고요. 남학생도 20% 이상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턴 입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모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점이,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촬영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고 도전하는 정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실습에 대한 그러니까 실습실을 잘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실습을 시킨다는 거죠. 본관 11층에 오면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정말 병원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라든가 내과 병동을 할 수 있는 성인 시뮬레이션 룸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동 시뮬레이션, 소아과와 신생아실을 같이 구현하는 곳이 있고요. 옆방에 가시면 여성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분만실과 또 그다음 거기서든지 신생아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과 똑같이 유사하게 꾸며놓은 실습실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개 기관 정도를 다양한 실습 협약 기관이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정말 현장 중심의 실습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이요?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원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정말 7cm짜리 교재를 배웠는데 시험은 한글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예, 미국의 지역사회 현황을 배웠는데 시험은 국가고시 스타일이어가지고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사회 간호학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실습 나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5시간에서 뭐 7시간까지 8시간까지 실습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뭔가 환자분이 질문하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경험이 많고
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역은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지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장감 떨어지지 않게 좀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까? 이게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방법은 뭐 꾸준히 공부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덕목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3년 차가 되면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만나는 환자분들은 새롭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아이처럼 5살 아이가 지금 폐렴 때문에 왔는데 내가 작년에 만난 폐렴을 앓던 아동하고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증상도 다르고 불편감도 다르게 호소합니다. 근데 내가 작년에 폐렴을 앓고 있는 아동을 간호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완벽하진 않아요. 매년 아이가 새로운 아이를 만나고 치료 기술이 달라지고 간호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다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까.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래요. 살아오면서 지금 거의 간호학과에 발을 들인 지 30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에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또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가끔씩 들어요. 가끔 듣는데 똑똑하고 친절해야겠죠? 저는 생각하는 친절이라는 게 직종마다 친절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쏠음으로 그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사한테 필요한 친절은요 정확한 간호를 하는 거겠죠. 단순히 웃는 얼굴이 갖고 친절한 게 아니고 간호사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간호를 하는 게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좀 고민되긴 하네요. 근데 이미 저는 교수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있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졸고 있는데 A뿔 받는 학생한테 가서 비법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열심히 듣는데 C를 받는 학생이 뭔가 안타깝죠. 네, 노력을 한 만큼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당장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열심히 수업 듣는 친구가 더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후자 같네요. 간호학과 수업이 어렵다고 많이 고민하는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졸업한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처음엔 다들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지만 들어오면 다들 잘 적응을 해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다양하게 상당히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직접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손으로 뭔가 한다는 게 상당히 보람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도전해보길 권합니다.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밸런스 게임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간호학과 학생, 노는 간호학과 학생,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힘들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나 안의 어떤 기쁜 감정, 그러니까 즐거운 추억,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도 한번 치열하게 해보시고 아르바이트도 한번 치열하게 해보고 본인 인생을 즐기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던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을 겁니다. 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